자, 다음 주제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발표했죠. 지명을 했다는 사실을요. 자, 오늘 참 많이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결국 국정 철학에 맞는 총장을 낙점했다. 자, 그런데 뒷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권 수사는 물 건너갈 듯하다. 그러니까 정부와 뭔가 뜻이 같은, 그렇다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검찰총장의 김호수 지명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 법무차관이죠. 22개월간 재임을 했다. 주요 요직마다 빠짐없이 하마평에 거론됐다. 꽤 많은 자리에 그동안 물망에 올랐어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야권에서는요,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발하는 논평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그리고 김호수 후보자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발표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어떤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인사를 그냥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좀 힘차게 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서 약간 기사들이요, 대부분 약간의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 좀 담고 있어요. 조국 추미애 보필했던 김호수 감사위원 퇴짜 맞고도 검찰 수장 후보자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혹평입니다, 지금요. 총장 후보 4명 가운데 꼴찌를 했는데도 낙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어제 또 청와대 관계자가 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또 기사로 실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금감원장 등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등등 이렇게 계속 후보로 거론이 됐어요. 그러나 안 됐었죠. 그러다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아카데미 최다 지명과 같다. 이게 무슨 설명이죠? 이게 당사자에게 좋은 설명인지 나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것까지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야당은 반발하죠. 지금 언론의 시각도 이 정도인데 야당은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당, 청와대, 검찰 장악 선언한 것이다. 지명 철회해야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찰 신뢰 회복 기대한다.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배재호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네. 추천위에서 4명을 후보로 올렸는데 그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꼴찌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명이 됐어요. 이 지명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에 추천위에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추천위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주요한 요소로 봤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내부 신망을 얻을 수 있느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예.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압력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 2가지가 2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요약해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결국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카드는 추천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거고요. 자,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추천위랑 그 추천위를 주도했던 박상기 위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나름대로 뭐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면 그 4.7 재보궐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조금 친문 색채가 옅은 우리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예. 이철희 정무수석 같이 조금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면서 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만 쓴다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성윤 카드를 쓰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사실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천위 스스로도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꽤 열심히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카드는 채택하지 못하면서 그나마 4명의 후보자 중에 꼴찌로 김오수 전 차관을 넣어놓았던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김오수 전 차관은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달리 고려조차 못 될 정도의 선에서는 겨우겨우 커트라인 통과했지만 예. 방금 그 최다 노미네이트에서 보듯이 예.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든 요직에 쓰고 싶은 우리 사람이다라는 그러면 면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완벽한 우리 사람입니까? 네, 지금 언론에서 보더라도 임기 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예. 왜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람을 써야 되느냐.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예. 지금의 검찰총장한테 필요하냐. 예.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 근데 지금 참여연대에서 일하시는 한상희 교수님이라고 되게 검찰 개혁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예.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검찰 개혁은 입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입법부에서 할 일인데 예.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은 검찰 개혁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 법무부와 검찰이 틀어진 거를 잘 추스릴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타이밍에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할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에서 4명 중에 4등을 할 정도의 예. 사람을 발탁했다라는 것은 예. 언론이나 야당에서 의심하는 것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고 예. 임기 말에 우리를 보호해 줄 인물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그러면 의심이 들 믿는 수밖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다. 그럼 우리 사람의 뜻은 믿는 사람이다. 그 믿는 대상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핑계고 임기 말에 사실 권력 누수가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터질 수 있고 비리들이 불거질 수 있는데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는 사법기관의 어떤 수사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또 야권 대선 후보라든지 야권 인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런 다양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에서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뭐 아무튼 지명이 됐군요. 청문회 날짜가 잡힐 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데요. 사실 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이 위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때 아무래도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겠죠. 이 상황이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예. 야권이 반대해도 예.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미 이제 민주당만 해도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국회 본회의라든지 또는 뭐 청문회라든지 상임위 뭐 청문 통과하는 보고서 뭐 문제는 단독 채택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절차까지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검찰 장악 인사다. 예. 그리고 이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굉장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야 모두의 입장이지만 특히 예. 이제 국민의힘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이제 친정부 성향의 인사다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김학의 전 차관 예. 그 불법 출금 관련해서 예. 이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과연 적임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예.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 뭐 거의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싸우겠군요.
또 국회에서 엄청난 또 이 논쟁, 그다음에 공방,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예. 이 김호수 지금 지명자죠. 예. 이 후보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미 이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예.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임기 말이고 뭐 대선이 뭐 한 10개월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예. 여기다가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어요. 뭐 예. 원전 수사라든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명 수사라든지 예. 그리고 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검찰 개혁을 또 흔들림 없이 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검찰 개혁이 뭐 제도적으로만 남았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고 실제로 지금 이제 공수처하고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안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속도조를 하겠지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검찰 개혁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김호수 현 지명자 후보자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전체적으로 김호수 전 차관, 검찰총장,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윤 지검장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예. 저 엔트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 청와대에 올라갔다면 예. 이성윤 지검장이 낙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주 이성윤 지검장으로 갔더라면 이 이후의 전국은 거의 혼돈 상태의 연속이라고 봐야 된다는 예. 점에서 일단 그 추천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것은 여권의 입장 또 청와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랄까? 부담을 좀 덜어준 거다. 일단 부담을 확실히 덜어줬기 예. 때문에 이것까지 거스르면서 이성윤 지검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이 전국 운영이 됐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행스러운 일단 그냥 일이라고- 지나갔고요, 네, 그거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김호수 이 지명자는 예. 아마 굉장히 소란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예. 들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가 소감에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지금 패기가 만만하죠. 예. 근데 지금 뭐 아카데미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 거 있는데 이건 좀 청와대 관계자가 그냥 설명을 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건 설명을 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의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그렇죠. 봤을 때 이것을 국민들한테 환기를 시키면서 최다 지명을 부각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반대했던 네. 인물이다. 이걸 다시 또 소환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기억을 소환해야 될 만큼 지금 청와대의 인식이 누가 이 대목을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나 생각하고 지금 너무 많이 괴리가 돼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이 김호수로밖에 낙점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노무현의 기억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으로 가면서 이명박 그 당시 당선자에게 최소한의 상식을 생각했는데 예. 그 이후 벌어진 일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수사 대상이 됐죠. 그렇죠. 수사 대상도 아주 치욕적이고 예.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됐고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억을 예.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기억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작게 하거나 지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의 기억입니다. 윤석열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믿고 맡겼습니다마는 예.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이것과는 관계 없는 길로 갔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돼 그렇죠.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기억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여권의 기억에 지금 예. DNA처럼 각인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시동 단계에서 그냥 그대로 있고요. 아무것도 정착돼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을 제일 잘 아는 건 김호수 차관 시절에 2년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예. 김호수 전 차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현직 중에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호수 예. 총장의 낙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는 것은 예. 이건 지금은 판단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으로서는 김호수 전 차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중립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면 당연히 엄청난 논쟁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